자, 지난주 미국 소비자 물가 발표가 됐고, 그리고 FOMC 회의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죠. 그렇다면 향후 우리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우리 시장 방향성 분석 지금부터 시작을 할게요. 먼저 미국 소비자 물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국 소비자 물가입니다. 지난주 발표된 미국 소비자 물가를 보게 되면 4.0%입니다. 4.0%. 그래서 지금 보면 25년간 쭉 봤는데 여기 4%대를 이렇게 놓고 보면 미국 소비자 물가가 이 범위 안에서 이렇게 움직였죠. 사실은. 목표는 물론 2%입니다. 목표니까 이거는 2%지만 사실 다음 소비자 물가는 3%대로 진입하게 되면 물가는 확 튀었다가 9.1%까지 튀었다가 안정권으로 진입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소비자 물가 5월 소비자 물가가 미국 소비자 물가가 4.0%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중에 세부적으로 보면 사실 중고차 가격이 전월에 비해서 4.4% 상당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거비입니다. 주거비가 전월에 비해서 한 0.6% 상승을 했습니다. 주거비 0.6%지만 소비자 물가에서 30%를 차지하는 게 주거비니까 큰 영향을 미쳤는 거죠. 근데 이걸 보게 되면 사실 중고차 가격 뭐라 그럴까요? 만화임 중고차 가격 실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만화임 중고차 가격 지수는 마이너스 2.7%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다음 달이 되면 꺾일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주거비가 사실은 계속 상승을 하는데 미국 진로 임대료 가격은 꺾인 지가 오래됐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4월부터 반영이 될 거라고 봤는데 5월에도 반영이 안 되고, 그렇다면 6월이든 7월이든 반영이 돼서 주거비가 꺾이기 시작하면 한번 꺾이면 계속 꺾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4.0%의 가장 주범인 중고차나 주거비도 사실 꺾인다. 실질적으로는 꺾이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물가에 대해서 큰 영향이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이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왜 FOMC에서는 연준 의원들이 기준금리를 올해 2번 올리려고 하는지 먼저 한번 볼게요. 점도표를 한번 볼게요. 점도표입니다. 연준 점도표를 보게 되면 점도표라는 것은 미국 FOMC 회의가 있는데 FOMC 회의가 분기마다 2번씩 있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분기 초, 분기 말, 분기 초, 분기 말. 지금 6월이니까 이 분기 말에 발표되는 FOMC에서는 이 점도표, 쉽게 말해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 SEP라고 부르지요. 우리가 SEP는 뭐가 하면 여기 성물이 이코노믹 프로젝션, 그래서 SEP가 발표가 되니까 여기에 보면 전반적으로 경기 상황부터 해서 다 나옵니다. 그 중에 점도표는 연준 의원이 올해 2023년, 여기가 2023년, 2024년, 2025년 최종 금리를 얼마로 할 것이냐 점을 찍는데 현재 금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5.0%에서 5.25인데 한 칸, 두 칸 위에 가장 많은 의원들이 점을 찍었죠. 그래서 올해 미국이 5.5%에서 5.75%, 현재보다 2번 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시장이 한번 출렁했지요. 그런데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지난주 화요일 날 발표된 미국 소비자 물가는 상당히 좋게 나왔죠. 근데 금리를 이렇게 올린다고 얘기를 한 건 크게 보면 시장에서 두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분석은 사실 이 점도표는 화요일 전, 그러니까 지지난주 금요일 날 미리 작성을 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날 소비자 물가 발표되기 전에 점을 찍는 거죠. 그래서 이 소비자 물가의 반영이 적게 됐다. 이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미국 주식이 애플이 신고가 나오고 마이크로소프트사도 맞을 거고 과열 국면으로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하는데 이제 금리 동결하고 금리 인다 하면 오버슈팅도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자산이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오면 물가를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좀 강하게 내비쳤다. 그래서 지금 보면 6월 FMC에서 금리 동결 환호하려는데 점도표를 높여놔니까 이 환호하려다가 꺾이게 되는 거죠. 이 효과를 노리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설마 2번까지 인상하겠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뭐 1번, 2번 인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성이죠. 결국은 올해 미국의 금리 인상이 끝이 나고 2024년 가장 많은 지점이 여기죠. 금리를 인하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25년도 인하를 한다는 거죠. 인하를.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종료가 되고 올해 종료가 되고 내년부터 인하를 한다. 여기에 방점이 찍힌 거죠. 1번, 2번 인상을 더 하더라도 이거는 작은 출렁임에 해당이 되고요. 대신 동결이 되고 인하를 한다. 여기 큰 흐름이죠. 주가는 큰 흐름을 보고 있으니까 이걸 보면 시장은 점진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발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고 보면 일단 이쪽 경기 전망 이렇게 보면 사실 미국 GDP입니다. 여기 GDP. GDP가 올해 1.0%입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이 1.1%, 후내년이 1.8%, 그러니까 2024년이 1.1, 2025년이 1.8, 올해가 2023년이 1.0, 1.0, 내년 1.1, 내년 그 다음에 1.8. 너무 약하죠. 그래서 경기가 약한 측면에 하나가 있고 이건 미국뿐만 아니고 뭐 G2인 중국은 경기가 더 심상찮지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15일이죠. 15일날 지난주 15일날 뭐라 그럴까요? MLF 금리. 요 금리는 무슨 금리냐고 하면 인민은행,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은행이죠. 인민은행이 시중은행에 빌려주는 금리입니다. 이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사실 금리 인하를 한 거죠. 그만큼 경기가 심상찮아서 금리 인하를 했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난 5월 25일 날 금리 동결을 하면서 사실은 좀 제가 봤을 때 가장 위험한 얘기들이 나왔죠. 한국은행 총리가 우리나라가 저성장 기조로 접어든다 이 얘기를 했죠. 성장이 약하다는 거죠. 저성장이 나오게 되면 사실 일본이 저성장으로 가면서 잃어버린 30년이 왔죠. 그만큼 무서운 게 저성장인데 저성장으로 진입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도 경기가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실 경기 측면에서 보면 시장이 환호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어떤 결론이 나왔느냐. 일단 긴축,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던 긴축은 올해 끝이 난다. 대신 내년부터 인하를 한다. 이 기대감으로 시장은 점진적인 상승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경기는 아직 회복이 더디다. 봤지만 더디니까 폭발적인 상승을 하기는 어렵다. 요까지 지금까지 나온 걸 분석을 하는데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면 지금 보시는 게 거래소, 코스피 지수. 그러면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미국이 금리 동결을 했고 올해 금리 인상을 멈추고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한다. 그 영향을 타고 이렇게 점진적인 상승을 할 겁니다. 점진적인 상승. 점진적인 상승을 하는데 경기가 좋은 건 아니죠. 그러면 이 경기는 언제 부상을 할까요? 부상. 경기가 안 좋다. 이건 언제 부상을 할까요? 이건 실적 시전입니다. 실적 시전. 실적 발표할 때쯤 되면 경기가 어렵다는 게 부상하면서 시장이 조정받을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지난번 또 비슷한 패턴입니다.
지난번 차트를 이렇게 보면 1월에서 3월 끝나고, 그러니까 3월이 끝나고 이렇게 좀 더 반등을 하다가 실적 발표 부담을 느끼고 조정을 받았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좀 더 상승을 하다가 7월 한 중순 정도 실적 발표, 여기는 4월 중순이니까요. 1월에서 3월 1분기 끝나고 조금 더 상승을 했다가 그거하고, 그러면 4월에서 6월 끝나고 7월 초까지 좀 더 상승을 하다가 그 다음부터 실적 영향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조정이 어느 정도 가고 반등이 나왔으면 그 다음, 그러면 7월 뭐 초가 지나고 그 다음부터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이 조정은 언제까지 조정할 확률이 높냐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7월 말 정도까지입니다. 7월 25일에서 26일 이때가 FMC입니다. 미국 FMC. 미국 FMC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FMC, 7월 FMC에서는 금리 인상할 확률이 높습니다. 금리 한번 볼게요. 현재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요건 7월물, 미국 지금은 시카고 선물 거래소 연방금리 선물 지금 사고 파는데 시장에서 배팅을 보면 여기가 0.25% 금리 인상입니다. 인상할 확률이 지금 실시간입니다. 지금 74.4%고요. 그 다음 동결할 확률이 25.6%죠. 그만큼 인상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7월 23일에서 24일 미국이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도 부담이 느끼고, 그래서 4월, 5월, 6월 끝나고 실적 발표 7월 한 초순이 지나면 실적 발표 부담감에, 그 다음에 미국 금리 인상 부담감까지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막상 인상을 하면 이제 인상 끝났다고 반등이 나올 수 있죠. 여기에다가 2분기가 실적이 가장 안 좋고 3분기는 그래도 좀 회복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또 점진적인 상승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먼저 올해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설명드렸지만 상승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 크게 보면 올해 1월부터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장입니다. 대신 상승장도 상승 조정, 상승 조정, 또 상승 조정, 상승 조정 나오죠. 그래서 큰 상승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식 비중을 많이 채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7월달 접어들기 시작하면 비중을 좀 줄이고, 비중 줄인다고 해서 뭐 훅 줄이는 게 아니고 뭐 100% 비중을 가지고 가면 한 70% 정도 줄이고, 그 다음 조정이 나오고 미국 7월 FMC, 7월 23, 24일 FMC에서 만약에 금리 인상 하더라도 여기서 다시 또 비중을 100% 가까이 채우고 또 올라오는 이런 전략으로 뭐 대응을 하시면 나쁘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러면 뭘 살까? 뭐 그건 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을 드렸죠. 뭐 한번 보게 되면 뭐 올해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올해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작년 여기 7개월 8개월 전에는 포스코홀딩스랬죠. 그래서 대형주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주는 뭘 살까? 기법. 소액으로 여러분들 이거 영상은 꼭 보셔야 됩니다. 소액으로 부자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핵심 기법, 이걸 보면 중소형주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까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시황, 중요한 시황과 우리 시장 대응 전략, 시황 설명을 드렸죠. 다음 회에는 제가 대형주 콕콕 집어서 관심 가져야 되는 대형주에 대해서 올려드리고, 또는 또 기법 올려드릴 거니까요.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여러분 구독 눌러주셔야 부자 됩니다. 자,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구독자 회원님들은 댓글 부탁드릴게요. 댓글. 감사합니다. 댓글 한번 달면 제가 힘이 뿡뿡 나죠. 힘이 나니까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희건이었습니다.